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금리에 올리는 그 성향에 따라 그대로 주식이 같이 따라가더라고요. 반대로 네. 이렇게. 네네. 다음 질문 해볼게요. 이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다들 주식으로 돈을 벌면 좋은데,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잖아요. 네. 이제 전 단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예.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이유, 단타의 또 위험성이나 뭐 종목 선정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단타를 한다는 얘기는 네네. 시대를 규명하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죠. 그 단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깝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단타로 성공할 확률이 50%라고 한다면 또 역시 잃을 확률이 50%에 가까워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성공할 확률은 줄어들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 성공할 확률은 2분의 1이잖아요. 네. 두 번 연속 성공할 확률은 4분의 1로 줄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맞습니다. 그럼 세 번 연속 성공할 확률은 8분의 1이 8분의 1이 되고 이게 2승 네 번 연속 성공할 확률은 16번.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네네. 우리가 이 주식 투자하는 것이 물론 MZ세대 분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식 투자해서 일확천금 벌어보자에 있나요? 아니면 오늘 주식 투자해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노후에도 건전하게 돈을 버는 구조를 마련해서 평생 내가 뭐 굶어 죽지 않는 좀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그런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게 목적인가요? 네네. 두 가지 중에 뭐가 목적이에요? 보통은 두 번째가 목적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투자 성향도 단타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너무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그런 확률 싸움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단타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를 구분할 수 없어요. 네네, 그렇죠. 시대를 구분할 수 그럼 22년의 단타로 성공할 확률은 더 낮겠죠. 그렇겠죠. 전반적으로 낮은. 큰일 나죠, 그냥. 예, 그러니까 2020년에 투자해서 성공했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22년에 그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단타를 유지했던 것인데 그런 경우 성공할 확률은 낮겠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근본이라는 것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동업할 만한 회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컨셉입니다. 네네. 그래서 단타를 하게 되면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 MZ세대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중장년층이긴 합니다. 그러세요? 50대, 60대가 제일 많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도 얘기해 주세요. 네, 예. 네. 그 중장년층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여러분의 그 투자 습성이 제가 보기에는 그 자녀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되물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기 투자하는 것을 추천할 것인가? 아버지가 단기 투자하면 아들도 단기 투자 습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이거는 가능성이죠. 아닐 수도 알 있습니다만.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런 가능성이 높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단기 투자하는 것이 자녀에게도 추천할 만한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네. 답변해 보시면 답이 일단 나올 것 간단하네요. 같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단기 투자를 만약에 하신다고 했을 때 은퇴 후 전업 투자자라면 또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MZ세대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주식 투자 단기 투자해서 일확천금 버는 게 그 추천할 만한 일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사회에서 인정도 받고 또 사회의 핵심 인재로 부상하고 그리고 중요한 어떤 키맨으로서 어떤 조직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성장하길 바라시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 MZ세대가 혹은 청년세대, 제가 왜냐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도 뭐 투자 동아리나 이런 데서 초청을 해가지고 재능 기부로 강연 갈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 고등학생들이 온통 주식 투자 관점에서 경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참 그런 요청을 받고 가슴이 좀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만약에
오로지 주식 투자라는 관점에서 경제 공부를 했을 경우 그러면 과연 이 아이들은 뭐가 돼 있을까? 아, 네, 그러네요. 그런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교육자 입장으로서 더. 네. 생각해 보세요. 네. 뭐가 돼 있을까요? 그러면 그 어린 시절부터 주식 투자의 성공을 경험했다면 더더군다나 다른 방식으로는 일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그 방식으로 실패를 경험했어도 그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재학 기간 동안 혹은 직장인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직장에서 하루 종일 단타는 하루 종일 그 종목 가지고 고민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일이 손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니면 지장이 생기겠죠. 뭐 공부가 머리에 들어오겠어요? 네. 그럼 하루 종일 그거예요. 그러면 하루를 잃는 거예요. 그 하루 동안 단타해가지고 100만 원 벌었다고 해보죠. 그러나 그 학생은 100만 원 잃은 거예요.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억 원을 잃은 거예요. 그런 삶은 궁극적으로 이 아이가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아, 네. 그걸 추천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나도 안 해야 돼요.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니라는 거고요. 특히나 50대 여러분들, 60대 여러분들이 혹여나 그렇게 투자해서 나의 하루는 좀 버려도 돼. 그렇지만 버려서 내가 얼마 벌었으면 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까진 괜찮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죄송하지만 60대의 하루는 그냥 60대의 하루만 결정질지 몰라요. 그러나 20대의 하루는 그 20대의 하루와 30대의 하루와 40대의 하루와 60대의 하루, 자기 남은 인생 평생을 결정짓는 그 귀중한 하루예요. 그런데도 그 20대 청년한테 단기 투자하라, 하루 종일 주식 투자 고민하라 라고 추천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그걸 추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단기 투자 방식은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시대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투자 성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 그 장기 투자 위주로 안전하게 이제 투자를 권유하는 그 편이에요. 네. 네네. 왜냐하면 단타로 단순하게 한두 번 돈을 놓을 수는 있지만 한 번에 그냥 세 번째 실수하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네. 네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해볼게요, 교수님. 투자에서, 교수님도 투자하시고 계시죠? 그럼요. 네. 예. 투자에서 그 자신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대를 구분하라는 게 제 원칙이에요.